요양원 갈 나이에 아직도 이 집에 계시네요? 그 말은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아무 대답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였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사람들은 수군댔다. 상처받아서 일부러 나가는 거 아니야?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식탁 앞에 섰다. 행주를 집어들고 식탁 위를 천천히 닦았다. 행주는 한 번 접혔다가 다시 접혀 구석까지 밀려갔다. 식탁 한쪽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책자를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몇 장을 넘긴 뒤 책자는 다시 덮였다. 책자는 다른 종이들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이어졌다. 며느리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네, 상담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말은 짧았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며느리의 시선은 달력으로 옮겨갔다. 달력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칸 이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 표시들 사이를 한번 훑어봤다. 네, 그날로 해두겠습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자 며느리는 펜을 들었다. 달력 한 칸에 작은 점이 하나 더 찍혔다. 이미 표시가 있던 자리 옆이었다. 펜은 달력 위에 잠시 머물다 내려놓였다. 며느리는 식탁을 다시 한번 닦았다. 책자 가장자리가 가지런해졌다. 그때 방 안쪽에서 옷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옷장 문이 열렸다 닫혔다. 어머니는 외출복 한 벌을 꺼냈다. 옷은 천천히 몸에 맞춰 입혀졌다. 잠시 뒤 어머니는 현관으로 나왔다. 거울 앞에서 멈춰 섰다. 거울 속에는 어머니의 모습과 식탁이 함께 비쳤다. 신발장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신발 한 켤레를 꺼내 신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은 낡아 있었지만 손잡이는 그대로였다. 어머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다녀올게.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다. 문은 곧 닫혔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식탁 앞에 앉았다. 요양원 안내 책자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책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통 안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물을 틀자 잔잔한 소리가 흘렀다. 창밖은 환했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어 메모장을 꺼냈다. 메모장은 절반쯤 사용된 상태였다. 페이지마다 날짜가 줄로 나뉘어 있었다. 며느리는 오늘 날짜가 적힌 줄을 찾았다. 펜을 들어 시간을 적었다. 10시 20분이었다. 그 아래 줄에도 같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숫자 위에서 잠시 펜을 멈췄다. 그리고 메모장을 덮었다. 메모장은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은 끝까지 밀려 닫혔다. 며느리는 복도를 지나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눌렀다. 방문이 열렸다. 방 안은 정리돼 있었다. 침대 위 이불은 반듯하게 펴져 있었다. 창가 탁자 위에는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옷들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며느리는 옷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다. 어제 보던 자리와 같았다. 옷장 문이 닫혔다. 며느리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다. 탁자 위 물건도 그대로였다. 며느리는 방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저녁 무렵이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왔다. 가방은 한 손에 들려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방 안에서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멎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국 2그릇이 식탁에 놓였다. 반찬 몇 가지가 옆에 놓였다. 숟가락이 제자리를 찾았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식탁 앞에 앉았다. 며느리도 맞은편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이어졌다. 식사가 끝났다. 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그릇을 치웠다. 설거지가 시작됐다. 물이 먹고 싱크대가 정리됐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어 메모장을 다시 꺼냈다. 오늘 적은 시간 옆에 작은 표시를 하나 더했다. 메모장은 다시 덮였다. 불이 꺼졌다. 복도는 어두워졌다. 어머니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짧게 울렸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방문 일정 잡으려고요. 며느리는 수첩을 펼쳤다. 펜을 손에 쥔 채 종이를 눌렀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가능합니다. 말을 들으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적힌 날짜 아래에 밑줄을 한번 그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자 며느리는 수첩을 덮었다. 서랍을 열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손에 쥐면 바로 느껴질 만큼 두꺼웠다. 며느리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다. 봉투를 열고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입소 신청서였다. 서류가 식탁 위에 펼쳐졌다. 며느리는 작성란을 하나씩 눈으로 훑었다. 펜으로 빈칸 하나를 채웠다. 그리고 손을 멈췄다. 서류는 다시 모아졌다. 봉투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놓였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컵을 꺼내 물을 따랐다. 어머니는 컵을 들고 식탁 앞을 지나갔다. 걸음이 잠시 멈췄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보였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봉투 위에 손을 올렸다. 봉투가 천천히 눌렸다. 안에 든 종이가 살짝 밀렸다. 어머니는 손을 뗐다. 봉투는 다시 원래 자리에 놓였다. 어머니는 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물소리가 멎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으로 왔다. 서류가 놓인 자리를 봤다. 봉투는 조금 밀려 있었다. 며느리는 봉투를 제자리에 맞췄다. 서류를 다시 한 번 정돈했다. 손을 떼고 자리에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수첩은 곧 덮였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불을 켰다. 식탁 위 서류가 환하게 드러났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봉투만 남았다. 복도 불이 꺼졌다. 어머니 방 불빛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 서랍을 열었다. 안쪽 칸이 비어 있었다. 서랍을 끝까지 당겼다.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다. 바닥에는 종이 봉투가 놓여 있던 자국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국을 한번 쓸어봤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서랍은 천천히 닫혔다. 다른 서랍을 열어봤다. 그곳은 그대로였다. 며느리는 더 열어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왔다. 어머니 방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곧장 옷장 앞으로 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안쪽 한 칸이 비어 있었다. 옷걸이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옷걸이를 손으로 밀었다. 옷걸이가 가볍게 흔들렸다. 며느리는 빈 공간을 바라봤다. 손을 뻗지 않았다. 옷장 문을 닫았다. 침대 옆 탁자를 봤다. 물컵이 놓여 있었다. 탁자 서랍을 열었다. 안은 그대로였다. 며느리는 방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시계를 봤다. 10시가 가까웠다. 잠시 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가방은 늘 들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다녀올게.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며느리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부엌으로 갔다. 아까 열었던 서랍을 다시 열었다. 빈 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서랍은 다시 닫혔다. 식탁으로 돌아왔다. 서류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봉투를 손으로 눌렀다. 봉투는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시계를 봤다. 10시 20분이 지났다. 며느리는 메모장을 꺼냈다. 오늘 날짜 옆에 시간을 적었다. 메모장은 곧 덮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잠시 들어왔다. 식탁 위 봉투가 살짝 흔들렸다. 며느리는 창문을 조금 닫았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움직이는 것은 시계뿐이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다. 저녁 먹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앞에 앉았다. 며느리는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잠시 망설이던 며느리가 말을 꺼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음 주 목요일에 요양원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다. 서류 봉투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래요. 아들은 봉투를 바라봤다.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 손은 가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반찬을 하나 더 올렸다.
아들은 묵묵히 먹었다. 식사가 끝났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봉투는 그대로였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그릇을 치웠다. 식탁 위 봉투를 다시 맞춰 놓았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지나갔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다. 8시였다. 현관 쪽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신발장을 열어봤다. 어머니 신발은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시계를 봤다. 9시가 됐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거실 불을 켰다. 현관불도 켜두었다. 아들은 방 안에 있었다. 문은 닫힌 채였다. 10시가 넘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눈은 감지 않았다. 11시가 됐다. 현관문 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컵을 씻고 제자리에 놓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다. 방 안 불빛은 없었다. 현관 쪽을 다시 봤다. 외출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움직이는 것은 시계뿐이었다. 아침이 왔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그대로 있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다. 잠시 뒤 며느리는 일어났다. 복도로 걸어갔다. 어머니 방 문 앞에 섰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손잡이가 천천히 눌렸다. 방문이 열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침대만 남아 있었다. 이불은 접힌 채였다.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 앞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안쪽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옷걸이 몇 개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그 상태를 그대로 봤다. 옷장 문은 닫혔다. 탁자 위로 시선이 옮겨졌다. 물컵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탁자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물건이 남아 있었다. 서랍은 다시 닫혔다. 며느리는 방을 나왔다. 문은 닫지 않았다. 부엌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빈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며느리는 더 보지 않았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보였다. 며느리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봉투는 곧 내려놓였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장을 열었다. 한쪽이 비어 있었다. 문은 다시 닫혔다.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 앞에 앉았다. 서류 봉투는 눈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한 장씩 꺼냈다. 작성란은 비어 있었다. 서류는 다시 봉투 안으로 들어갔다. 봉투는 접혔다. 며느리는 수첩을 꺼냈다. 펼치자 밑줄 그어졌던 날짜가 보였다. 펜을 들었다. 날짜 위에 선이 그어졌다. 옆에 적힌 전화번호에도 선이 이어졌다. 수첩은 덮였다.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었다. 밖을 한번 봤다.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다시 닫혔다.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 방문은 열려 있었다. 침대가 보였다. 며느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식탁에 다시 앉았다. 봉투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다. 창밖은 환했다.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봉투만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우편함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물을 잠그고 손을 씻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현관으로 갔다. 우편함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봉투를 꺼냈다. 앞면을 먼저 살폈다. 받는 사람 칸에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는 익숙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식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봤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열쇠 한 묶음이었다. 며느리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마다 번호표가 달려 있었다. 서로 다른 번호였다.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종이를 꺼냈다. 종이를 펼쳤다. 위쪽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글씨가 이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읽었다. 종이는 다시 접혔다. 열쇠와 함께 봉투 안으로 들어갔다. 봉투는 식탁 위에 놓였다. 며느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다시 봉투를 봤다. 봉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저녁이 됐다.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차렸다. 아들은 식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국그릇을 놓고 자리에 앉았다. 봉투는 치워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났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그릇을 치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봉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이 꺼졌다. 집안은 어두워졌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달력 앞에 섰다. 동그라미 표시들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펜을 들었다. 표시 위에 선이 그어졌다. 하나가 지워졌다. 다른 표시도 뒤따라 지워졌다. 달력은 다시 비어 보였다. 며느리는 펜을 내려놓았다. 식탁으로 갔다. 요양원 서류는 없었다.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지 않았다. 자리를 옮기지도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문 앞에 섰다. 방 안이 보였다. 침대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장을 열었다. 한쪽만 신발이 있었다. 신발장은 다시 닫혔다. 거실로 돌아왔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녀올게. 아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식탁 앞을 지나쳤다. 봉투는 보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아들은 밖으로 나갔다. 문은 곧 닫혔다. 집안에는 다시 며느리만 남았다. 며느리는 창문 앞에 섰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잠시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며느리는 창문을 조금 닫았다.
식탁으로 돌아왔다.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통은 비어 있었다. 컵 하나를 꺼냈다. 물을 따랐다. 한 모금 마셨다. 컵은 씻겨 제자리에 놓였다. 거실에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어머니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이 켜졌다. 식탁 위가 밝아졌다. 봉투가 보였다.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왔다. 집안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말보다 먼저 정리된 공간과 조용히 이어지는 하루였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그대로 두었다. 우리는 선택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 선택이 멀어짐이었는지 지켜냄이었는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남는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도 모른다. 말하지 못한 결정 하나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밤처럼 극적 반전은 크게 흔들지 않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조용한 반전 하나를 남깁니다.